크리스마스 이브에 담비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성난 사람들 마냥 담비는 어깨를 구부린 채 잔뜩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윽고 담비는 집을 박차고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나가자, 은비야. 여동생의 손을 낚아채며 담비가 말했죠. 둘은 숲속으로 향했어요. 숲은 정말 깜깜하고 무시무시했어요. 담비는 그 숲에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들었지만 은비와 함께이니 사실 혼자는 아닌 셈이지요. 왕방울론 은비는 오빠 담비가 하는 일은 뭐든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지요. 그러니 담비가 화나 있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또 하나의 신나는 모험이 펼쳐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 겨우 6살밖에 안 된 담비지만 마치 어른이나 된 것처럼 언제나 은비를 데리고 모험을 떠나곤 했거든요. 길이 끝나자 숲이 시작되었답니다. 담비의 등불에서는 나무숲으로 들어서는 길을 밝혀줄 만큼의 빛만 새어나왔어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가끔 담비와 은비의 부모님은 둘을 데리고 숲속을 산책하곤 했답니다. 둘은 앞서 달려가서 쓰러진 통나무나 큰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모님을 놀라게 하곤 했어요. 아빠가 가장 잘 놀라곤 했지요. 아빠는 팔을 높이 치켜든 채 비명을 지르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곤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빠는 아이들을 붙잡고는 공중으로 던지곤 했는데 그러면 한바탕 웃음잔치가 벌어지곤 했죠. 하지만 둘이서 이렇게 어두울 때 숲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큰 나무들은 전보다도 더 거대해 보였어요. 담비는 어두운 그림자가 쓰러져 있는 나무와 호박돌인지 아니면 웅크린 공과 커다란 도깨비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담비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지만 은비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용감해졌답니다. 적어도 조금은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만큼은 용감해진 것이죠. 그러자 담비는 곧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를 그리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랬더니 용기가 더욱 솟구쳤답니다. 담비는 숲속에 정말 도깨비가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구름이에게 도깨비 얘기를 듣긴 했지만 구름이는 거짓말을 곧잘 했거든요. 구름이는 담비네 옆집에 살았는데 아주 짓궂은 아이였어요. 언제나 담비를 겁주려고 거짓 이야기를 꾸며댔거든요. 담비는 도깨비가 어떤 건지 전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구름이는 도깨비들이 흉측하게 생겼고 심술쟁이라고 했어요. 도깨비들은 땅딸막한 다리에 툭 튀어나온 큰 배와 엉덩이가 붙어 있어 뒤뚱거린다고 했어요. 발은 두 다리 끝에서 각각 앞뒤 둘로 갈라지는데 앞뒤로 각각 발가락이 6개씩 붙어 있죠. 그래서 만약 지늘기나 눈 위에서 도깨비 발자국을 보았다면 그 도깨비가 이리로 오는지 저리로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깨비는 눈, 코, 입, 귀가 덕지덕지 아무렇게나 붙어 있대요. 코는 머리 양옆에, 귀는 얼굴 한가운데, 눈은 턱에, 그리고 오싹할 정도로 희죽거리며 웃는 입은 뒤통수에 붙어 있기도 했죠. 하지만 담비는 거짓말쟁이 구름이가 하는 말을 별로 믿지 않았답니다. 어차피 지금 담비는 무척 화가 나 있어서 도깨비고 뭐고 걱정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선물을 딱 하나만이라도 풀어보는 게 담비의 간절한 소망이었건만 엄마가 도무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구름이는 지금쯤이면 선물을 거의 다 열어봤을 거예요. 구름이는 몇 주 전부터 부모님께 선물을 열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언제나 구름이의 말에 두 손을 드셨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딱 하나만 풀어보는 것이 담비의 간절한 소망이었답니다. 딱 하나만 말이에요. 담비는 선물이 뭘지 궁금해서 도저히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절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담비가 계속 떼를 쓰자 담비를 저녁 식탁에서 아예 쫓아버리셨죠. 담비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디저트인 계피가루와 꿀을 발라 구운 사과를 다 먹기도 전에 말이에요. 그러자 담비는 아빠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제발 선물 하나만요. 무엇을 받을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빠라고 엄마와 다를 것이 없었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선물이란 누가 주면 받는 거지 자기가 나서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야.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국 크리스마스를 망치고 말았어요. 담비는 크리스마스가 싫었어요.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마냥 기뻤답니다. 떠나는 느낌이 좋았던 거죠. 엄마와 아빠는 담비가 없어진 것을 아시면 정말 후회하시겠죠. 담비와 은비는 이제 깊은 숲속으로 들어왔답니다. 나무들은 전보다 더욱 커 있었고 수풀과 호박돌들은 더욱 검게 보였어요. 담비는 얼마나 멀리 가야 진짜 도망친 것인지 궁금했어요. 너무 멀지 않았으면 했죠. 담비는 자기 손을 꼭 잡고 있는 은비를 내려다봤어요. 은비야, 우리 좀 쉬는 게 어떨까? 앉아서 쉴 수 있는 통나무를 찾아보자. 엄마와 아빠는 담비가 없어진 것을 아시면 정말 후회하시겠죠. 담비는 과자나 땅콩이나 사과 같은 먹을 것을 좀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숲속에 오실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먹을 걸 싸가지고 오셨거든요. 앉기에 딱 좋은 크기의 통나무 하나를 보자 둘은 그 위에 앉았어요. 통나무의 부드럽고 푹신한 이끼에 풀썩 주저앉자 담비는 그것이 지금까지 앉아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통나무라고 생각했고 그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발밑에서 나는 소리긴 했지만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같이 길고 낮게 우르릉 소리가 났어요. 순식간에 발밑의 천둥 소리는 더듬거리고 나직하며 엄한 목소리로 변해버렸어요. 누가 감히 내 배 위에 앉아있지? 담비는 지금까지 그렇게 놀랐던 적이 없었답니다. 담비는 도깨비 배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담비는 죽어라 달렸어요. 심지어 은비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즉시로 길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내달렸어요.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무에 머리를 박고 마침내 고사리 덤불 속으로 풀썩 떨어져 버렸답니다. 울고 싶었지만 소리가 날까봐 꾹 참아야 했어요. 담비는 덤불이 자신을 도깨비로부터 숨겨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끼 낀 거대한 도깨비 배 위에 남겨진 은비가 생각났어요. 은비에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제 담비는 더 많이 무서웠습니다. 자신은 물론 은비 때문이었죠. 지금쯤 은비를 동굴 속에 가둬놓고 은비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코에는 고리를 하나 꽂아 놓았을까? 구름이는 도깨비가 집 잃은 아이들에게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하는 것처럼 도깨비는 아이들을 애완동물처럼 다룬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담비는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아주 기나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을 때 은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고 달콤하게 담비를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오빠, 괜찮아. 도깨비는 흉측하게 생겼지만 아주 착하다고. 담비에게서는 두려움이 점차 사라졌어요. 담비는 고사리 덤불 속에서 기어나와 은비의 목소리를 따라갔어요. 이번엔 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나무에 머리를 박지 않았어요. 담비는 곧 되돌아와서 은비가 도깨비 배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도깨비는 길쭉한 통나무가 아니라 그루터기였어요. 두껍고 둥그런 도깨비 그루터기는 은비를 문풍선처럼 부드러운 큰 배 위에 올려놓고 뛰어오르게 하면서 부드럽고 나직하게 낄낄 웃어댔죠. 담비는 뭐가 뭔지 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은비와 함께 즐겁게 웃으며 도깨비 배 위에서 방방 뛰어오르며 놀았답니다. 도깨비는 정말 흉측하게 생겼지만 구름이 말대로는 아니었어요. 도깨비의 눈, 코, 입, 귀는 모두 제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그저 크기가 다르고 약간 비뚤어지고 구부러져 보일 뿐이었죠. 코는 얼굴을 가로질러 내려왔는데 왼쪽 눈 끝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오른쪽 입 구석으로 오며 커지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콧구멍으로는 코털이 삐져나왔고요. 그런데 도깨비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머리카락이었어요. 도깨비 머리카락은 두껍고 뻣뻣한 데다 홍당무색이었거든요. 요즘 담비가 배운 새로운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한 단어는 끝내줘! 였답니다. 그 뜻이 뭔지 확실히 알진 못했지만 담비는 그 말하는 걸 좋아했고 그 소리도 좋아했고 실제로 그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끝내줘! 끝내준다! 도깨비를 보며 그 말을 하는 순간 담비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대번에 알아냈어요. 이 말은 도깨비처럼 전혀 기대치 못했지만 무지 재미있다는 뜻이었어요. 순식간에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꿔놓은 것 말이에요. 그래서 담비는 도깨비에게 외쳤어요. 정말 끝내줘요! 도깨비 아저씨 정말 끝내줘요! 도깨비는 어리둥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전에도 담비가 그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말인지는 몰랐던 은비가 말했어요. 도깨비 아저씨 걱정 마세요. 아저씨가 흉측하게 생겼지만 착하다는 말이니까요. 도깨비는 으르렁대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새로 배운 말을 해보았어요. 끝내줘. 그리고 모두 한 목소리로 합창을 했습니다. 담비와 은비는 도깨비 베이에서 더욱 신나게 방방 뛰면서 웃고 아예 노래를 불렀어요. 끝내줘! 끝내준다고! 도깨비가 웃자 삐뚤삐뚤 칙칙한 얼굴을 이빨로 드러내며 웃던 표정이 턱 밑으로 사라지면서 그의 얼굴은 뭉쳐진 신문지처럼 온통 주름투성이가 되었답니다. 갑자기 담비는 뛰는 걸 멈추고 도깨비 베이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은비는 계속 폴짝폴짝 뛰었고요. 담비는 자기가 화가 나 있어야 마땅하고 집을 뛰쳐나왔다는 기억이 났거든요. 엄마가 선물 하나조차 열어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다 망쳐버렸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느낌은 무엇일까요? 담비는 바로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놓인 선물을 열어보면서 느끼고 싶은 바로 그 느낌이 들었어요. 놀랍고도 굉장히 멋진 그런 느낌 말이에요. 난생 처음 도깨비를 만난 것인데 기분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젠 무섭지도 않고 마냥 즐겁기만 했고 은비마저 안전했거든요. 바로 그때 담비는 그 도깨비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비는 선물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건 정말 굉장한 느낌이었어요. 아빠가 하셨던 말씀이 귀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했어요. 선물이란 누가 주면 받는 거지 자기가 나서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담비는 이제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구름이에게 도깨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모두에게 이 선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리본과 포장지로도 쌀 수 없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도 둘 수 없는 진짜 선물을 말이에요. 담비는 구름이에게 도깨비와 선물에 대한 구름이의 생각이 전부 틀렸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담비는 은비를 도깨비에게서 떼어냈어요. 은비야, 우리 어서 집으로 가야 해. 그리고 도깨비 아저씨도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해요. 둘은 뭉툭한 도깨비 손가락을 하나씩 잡았어요. 담비는 한쪽을, 은비는 다른 한쪽을 잡아당겼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도깨비 아저씨. 저희 집에 함께 가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요. 담비가 부탁했지만 도깨비는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도깨비 아저씨, 제발요. 방금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냈는데 만약 구름이가 아저씨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을 꾸며낸 말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도깨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제발요, 도깨비 아저씨. 제발요. 아저씨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다면서요. 아빠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어디에나 선물로 가득한 날이죠. 여기에도 선물, 저기에도 선물, 위에도 선물, 아래에도 선물, 보이는 선물, 보이지 않는 선물, 그리고 선물 같아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많고 많은 선물들. 하지만 구름이는 포장지와 리본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름이는 도깨비 아저씨에 대해 알아야 해요. 만약 구름이가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배 위에서 뛰어보고 겁이 나지 않는다면 구름이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도깨비 아저씨 제발요. 이번에는 은비가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은비는 담비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곤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아저씨가 저희와 같이 저희 집에 가신다면 제가 엄마께 말씀드려 아저씨께 예수님 노래를 불러드리게 할게요.
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저씨도 엄마 노래를 들으시면 곧 아실 거예요. 엄마는 노래를 천사같이 부르시거든요. 아저씨에 관한 노래도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오빠도 아저씨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선물은 노래하고 축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잡아당기고 졸라도 도깨비는 담비와 은비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도깨비들은 수줍음을 잘 타고 조용하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도 개의치 않고 선물로 발견되는 것도 좋아하지만 안 쓸 때는 치워버리는 장난감 취급을 받는 것만큼은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담비와 은비는 도깨비를 억지로 끌어당겨서 함께 집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안녕 크리스마스 도깨비 아저씨. 담비와 은비는 도깨비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담비와 은비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은 여전히 부엌에서 저녁 식탁을 치우고 계셨어요. 담비와 은비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저녁 늦게 엄마가 예수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아빠는 다시 한번 가장 좋은 선물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비와 은비는 서로 쳐다보며 아빠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둘은 이미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말이에요. 아빠가 담비와 은비를 침대에 누이고 축복 기도를 해주신 후 은비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크리스마스 도깨비와 함께한 그들의 모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에 빠졌어요. 은비는 도깨비가 함께 집에 오진 않았지만 도깨비의 인자한 웃음만큼은 함께 왔다고 생각했어요. 끝내줘, 은비가 생각했죠. 그리고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기억해내곤 속삭였어요. 오빠, 예수님도 못생기셨을 순 있지만 착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담비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담비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꿈을 꾸고 있었는데 뻣뻣한 홍당무색 머리카락이 후광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보곤 너무나 놀랐지만 한없이 기뻤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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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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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